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거침없던 박영수 특검팀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박 대통령을 겨냥했던 특검팀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재계를 정조준하고 있는 특검팀의 수사가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병국 군장대 석좌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그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을 좀 취재 기자를 통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그 기각 사유를 뒀는지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일단 그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아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검은 이제 뇌물이나 특히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이제 명확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이제 법리적인 문제를 좀 거기에 제동을 좀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게 뇌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제3자 뇌물수수에 어떤 뇌물 공여가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좀 약간 이걸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결국 법원에 재판 가서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데 예.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을 하고 가는 것은 이제 타당하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에서도 구속 사유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 자체도 사실은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공여로 보고 있고 특검은 확실하게 확증이 있다고 보지만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뇌물이라고 확증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어떤 치열한 그 법리 다툼을 한다랄지 사실관계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 피의자를 구속을 해버리면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거의 뭐 불구속을 하든지 아니면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법리적인 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차라리 영장 기각을 소명이 안 됐다, 그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기각을 해버렸으면 특검에서는 보강 수사를 해요. 그래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리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특검하고 법원이 생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아무리 뭐 다른 수사를 보강해서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건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영장을 다시 기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SK랄지 CJ랄지 롯데 수사가 앞으로 대기업 수사가 줄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원에서 다른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걸 뇌물로 과연 계속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일단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가 무혐의로 뭐 죄가 없다 이런 결론은 아닌 거죠? 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구속을 해서 이 법원의 재판까지 갈 정도의 소명이 되지 않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 가서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서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이제 자유롭게 거기서 자기들 주장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무죄 여부를 다퉈라. 그렇게 쉽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집으로 가지 않고 오늘 바로 또 사무실로 갔다고 하는데요. 지금 재계의 분위기 또 삼성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구속을 면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그렇다고 지금 말씀 나누신 것처럼 무죄로 확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더 아마 조심스러울 겁니다. 자기들의 목표는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로 판결이 나기를 원하지만 지금 드러난 정황만으로 봤을 때에도 무죄로 판결나기보다는 어디인가에서 특히 법원에 나가서 서로 유무죄를 다투게 되면 무언가 걸릴 그런 소지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건 아마 CJ나 롯데나 뭐 SK나 다 마찬가지 입장일 겁니다. 지금 일단 그 특검 쪽에서는 그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아침 10시에 특별히 뭐 정례 브리핑 말고 특별히 브리핑을 해서 어쨌든 원칙대로 다시 한번 좀 강경하게 나갈 방침을 좀 밝혔거든요.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선택지가 어떤 게 있을까 좀 싶습니다. 특검은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을 해서 이게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대면 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생긴 게 어떤 부분에 차질이 생기냐면 예. 일단 죄명이 있어서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이런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할 것인지 예. 아닌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영장에 대해서는 재청구 여부가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예. 그런데 일단 지난번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청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재청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만약에 재청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관한 영장 청구는 이제 다른 사건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일반적으로 뇌물을 준 사람이 있으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뇌물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훨씬 죄질이 나쁜 거죠.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뇌물을 줬다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만 조사를 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특검에서 영장을 재청구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대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예. 여러 가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다시 재청구 여부를 아마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특검은 이제 오늘 뭐 회의도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늦어도 2월 초까지는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 과연 2월 초까지 할 수 있을지 예. 이제 그 부분부터 다시 재검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만약에 지금 뭐랄까요, 제동이 좀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으로 좀 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좀 좌절이라면 좌절일까 뭐 이런 약간 이렇게 제동이 걸리게 된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장 대면 조사라든지 이 부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검에서 이제 제 전략을 짜야 돼요. 네. 이제까지는 이제 본인 특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단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고 계속 질풍노도처럼 네. 청와대를 향해서 가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청와대는 압수수색,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두 부분이었어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구속을 하고 뇌물공여로 구속을 하고 나머지 재벌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이 이 뇌물과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두 부분을 가지고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네. 일단 블랙리스트는 뭐 또 조인선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차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네. 그리고 조사를 할 때 법리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재검토할지 아니면 이제까지 견지해온 것처럼 뇌물과 제3자 뇌물 수수로 계속 조사를 할지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대기업에 대한 특검 수사도 약간의 방향이 좀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일단 다른 대기업들은요, 관련된 대기업들은 일단 굉장히 안도를 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신병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속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기업들은 또 삼성에 비해서요. 뇌물 공여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러니까 물론 금액에 있어서 미약하지만 어떤 대가적인 거나 부정한 청탁이 있어서 부정한 청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물반은 훨씬 강도가 약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보면은 이제 그 다른 기업들도 지금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그 이번에 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걸 가지고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이제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인 영향 부분을 많이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을까요? 글쎄요, 아침에 그 얼핏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예. 물론 뭐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라고 그렇게 언급은 되어 있는데 네.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은 예. 지금 시점은 참 공교로워요. 참 공교롭고 지금 시점에 우리가
정말 해외에서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뛰고 있는데 네. 우리가 나서서 우리 장수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장수의 팔을 자른다. 그리고 갑옷 벗겨서 전장에 내보낸다. 지금 그런 지금 형국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민들의 지금 바람은 이번 기회를 또 놓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영원히 그러면 이건 잡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언제 정의로운 나라 되고 언제 공정한 나라가 되겠느냐. 굉장히 딜레마에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검이 바둑으로 치면 좀 하수였어요. 바둑의 상수는 그렇게 단곤말을 쫓아서 말을 죽이려고 직선적으로 달려들질 않아요. 여러 수를 도와놓고 서서히 조여서 판을 압축시켜 나가는 과정에 더 이상 꼼짝할 수 없을 적에 그때 결정적인 수를 터뜨리는 것인데 예. 특검은 시작해서부터 단 한 가지 전략, 삼성을 치고 그걸 발판 삼아 대통령한테 소위 말해서 뭐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법리적인 요건을 대통령이 충족시키느냐 마느냐를 결정짓겠다고 나왔는데 네. 네. 당장 나온 것이 법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건 지금 저 김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기업을 더 이런 식으로 엮기에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인 전략을 바꿔야 된다. 특검은 그런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에 대해서 다른 해외 언론들의 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영장 기각에 대한 해외 언론들은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의해서 소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많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이 담기는 실리콘밸리를 담고 싶어 하면서 실제적인 경영의 그 소위 낙후성은 중세의 어떤 왕권 제도 체제 하에서의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 바꿔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는 이제 기업 경영의 문제이고 또 두 번째로는 소위 삼성의 최대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피드 경영, 빠른 의사결정. 이재용 회장이 세계의 주요 경영자들을 만나면서 즉각 결정해내는 그걸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네. 이게 일본 쪽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해요. 그거 앞으로 못할 거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의 속도가 늦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제도적인 면에서 고쳐야 될 부분의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우리 대기업들이 죄를 짓지 않게끔 그렇게 법률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가 대기업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노력했어요. 그 대기업들이 전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그러니까 소위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국민연금의 두 번째 제2국민연금을 재벌로부터 받아내자. 저는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데 재벌 개혁도 하지만 그런 뭔가 더 이상 재벌한테 부정한 청탁은 없고 그 청탁이 있을 길이라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받아내자. 그게 이번 일의 제일 큰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특검의 어떤 칼끝을 바둑으로 비유하면 좀 약간 좀 하수에 가까웠다 이렇게 좀 지적을 좀 하신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드는 생각이 사실 앞서서 이제 미래전략실의 이제 최지성 실장이라든지 장충기 차장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속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먼저 이제 삼성 오너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먼저 바로 간 것을 두고 사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압박하는 전략을 택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뒤늦은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제 특검의 하수적인 전략이다.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동의를 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요. 네. 일단 특검은요 수사기관이 굉장히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고 어떻게든지 이거에 대한 실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그런 특검의 어떤 법률적 또 네. 국민으로부터 유임받은 임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특검 자체에서 이전에 이제 검찰과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근데 국정농단의 가장 큰 핵심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기업도 바로 삼성이 제일 돈을 많이 낸 거고, 삼성은 사실 K스포츠와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204억 이외에도 네. 지금 뭐 엄청난 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그럼 미래전략실의 뭐 최지성 실장이랄지 장충기 차장이랄지 또 뭐 대협력을 맡고 있는 박상진 네. 이런 사람들 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청구를 했느냐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특검에서는 이제 경영의 공백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일단 이재용 만약에 밑에를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빼놓고 하면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다 그리고 또 관련자 진술에 의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그런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을 갖다가 영장을 청구 않고 밑에 있는 직원들만 임원들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그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검의 목적은 또 하나가 만약에 같이 다 청구를 해버리면 일부는 영장이 기각될 수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타켓을 삼고 있는 이재용 부장이 영장이 기각이 돼버리면 예.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사람들은 장충기나 뭐 최지성이나 박상진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 네. 차례에 걸쳐서.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타켓을 삼은 거죠. 네. 삼은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 결과만 가지고 뭐 특검이 수사를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네. 단지 우리가 이제 민주사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에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 그 수사 내용에서 당연히 법원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뭐 어떤 사법 구조도 마찬가지죠.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영장이 기각된 걸 가지고 특검이 무리를 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너무 좀 과도하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은 뭐 구속은 피했지만 앞으로 뭐 특검의 수사 기소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삼성 내부에서도 뭐 상당히 좀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겠죠. 지금 당장으로서는 특검이 어떻게 보면은 한 대 맞은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겠어요. 그건 삼성이나 이런 기업 소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럽고 더 움직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는 이제 재계 분위기도 좀 사실 좀 들어봤지만 사실 이 국민들의 법 감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여론도 사실은 이 구속영장 그 청구가 기각된 소식이 오늘 새벽 4시쯤에 전해진 다음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많이들 댓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도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뭐 그 부분은 아직 뭐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아서 네. 뭐 그건 우리가 뭐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요. 예.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허탈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일단 뭐 그 네티즌 댓글들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영장 기각 자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가 뭐 굉장히 재벌에 대해서 우호적이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은 뭐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네. 단지 하나의 어떤 사실을 두고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이제 기각이 됐다고 보는데 그러지만 그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저거 뭐 이제 국민들은 뭐 법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법리적인 면을 떠나서 저 당연히 뇌물 되는 거 아니야? 또 뇌물 수수 당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정도면 기각을 해야 하지 않냐? 또 금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은 굉장히 기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있다고 보지만 일단 뭐 특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법리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법원의 시각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제 존중돼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제 네. 다음 이제 특검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특검의 과제로 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어제 이야기로 잠시 잠깐 돌아보면 어제 이제 이재용 부회장 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때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에 이제 특검 사무실에 올 때 표정도 아까 뒤집어 보면 굉장히 무겁게 들어왔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나가면서도 이제 브리핑을 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호소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대기하는 동안 대기를 원래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려고 했는데 구치소로 가게끔 다시 정해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근데 정해졌나요? 일반적으로는요, 네. 영장을 청구를 할 때 네. 수사기관, 그건 이제 경찰이 될 수도 있고 검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거기에 인치할 장소를 갖다가 기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 구치소를 많이 기재를 해요. 예. 이제 전에 뭐 제가 검사를 할 때는 검사실을 기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검사실 데리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집행을 해서 뭐 교도소에 보내고 구치소에 보내고 그랬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변화가 생겼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러면 구치소로 장소를 정합니다. 네. 그럼 구치소에 정하면 네. 결국 교도관의 호송 차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특검에서는 그 영장이 발부 여부 시간까지 이제 특검 사무실에서 좀 대기를 시켜놓겠다 그랬는데 법원서 그걸 허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서울구치소를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그 인치할 장소에 대해서 법원에서 타치하지 않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허가를 해주는데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영장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발부할 가능성도 크다고 영장 네. 전담판사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원천 길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리고 특검 사무실에 대기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보면 재벌에 대한 혜택을 준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구치소에 가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어떤 유치 장소에서 감금돼 있는 거하고 특검에서 있는 것 자체는 감금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금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검에서 약간 배려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영장 전담판사가 배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어떤 추측도 있었는데 네. 네, 네. 근데 결과는 뭐 그렇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네. 구금 시설에 아무래도 그래도 어쨌든 잠깐이라도 들어갔다 나온 그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재벌이 일이겠죠. 더군다나 뭐 네. 구금 시설 자체는 굉장히 좁고 밀폐돼 있고요. 네. 뭐 먹는 것 자체도 다 제한돼 있고 물도 뭐 규정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데 예. 물도 자기가 먹고 싶은 뭐 또 고급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교도소에서 지급하는 생수 아니면 뭐 한 2병 정도는 본인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데 예. 그것도 또 한정돼 있잖아요. 그걸 또 처음 겪게 된 순간입니다. 어제 그래서 그랬는지 화면에 보면 들고 구치소를 나올 때 보면 하얀 가방을 하나 네.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뭐 그 부분은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비된 건가요? 아니 이제 나오면서 네네. 그게 그 안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진 못해요. 네. 그런데 이제 영치 물품에 대해서 본인이 가져갔던 걸 도로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아. 근데 한 가지 좀 내가 영장 기각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네네. 어제 특검 들어갈 때 하고요. 영장 지금 실질심사 들어갈 때 그 예. 표정이 저렇게 굳어 있은 적을 본 적 없거든요. 네. 그런데 영장 기각이 된다면서 나올 때 보면 미소를 안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얼굴은 굉장히 뭐 아주 환하게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만큼 네. 본인이 미래, 본인의 어떤 운명에 있어서 어떻게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네, 변호사님께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법원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설립에 역할을 한 정경련, 이승철 상근 부회장과 또 이용우 사회본부장도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재판에서 또 어떤 부분 좀 가리게 될까요? 일단 이승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부터 지시를 받아서 정경련 모금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모금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증언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안종범 전 수석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모금을 했는가 그 부분이 아마 공개적으로 밖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승철 부회장의 증언 자체가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네. 있는 네. 거죠. 자, 이렇게 증인으로 정경련 임원들이 나와서 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정경련 해체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뭐 괘씸죄로 치면 해체가 많은데 우리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꼭 옳은 일이었을까요? 해경은 해경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전경련이 지금처럼 대통령의 심부름이나 하는 집사 노릇을 한다면 아무
존립의 근거가 없겠지만은 전경련은 전경련대로 우리나라 산업계, 기업계를 대표하는 나름대로의 정책적 그 창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뭐 싱크탱크로 뭐 변신하겠다, 뭐 소위 말해서 정책에 관련된 어떤 그 연구 보고서만 내는 기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면 그 많은 대기업들 한두 대기업이 아니라 그 많은 대기업들이 우리 기업 전체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건의 사항을 만들어내고 또 필요한 어떤 정책을 해 주십사. 또 이러한 정책은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이렇게 고쳐 주십사. 그 얘기를 해야 될 창구가 필요하지요. 네. 그러니까는 쉽게 해체한다라기보다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자기들의 기능을, 역할을 이걸로 한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병국 군장대 석좌 교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